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하이브와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간 계약 260억 원 풋옵션에 대한 재판이 지난주 열렸습니다. 재판은 양측 대리인들이 서로 말을 끊거나 목소리를 높이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는 등 굉장히 좀 치열한 재판이었습니다. 심지어 판사가 말릴 정도로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는데요. 이번 양측의 입장을 요약하면 민 전 대표 측은 보유하고 있는 약 20%의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풋옵션을 260억 원에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서 이 20% 지분을 사실상 원금 수준인 28억 원에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재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이 쟁점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승자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풋옵션 분쟁에 대한 재판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이 제3자에 있는 변호사들은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핵심인 이 풋옵션, 콜옵션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어도어가 설립된 건 2021년 11월입니다. 이 설립된 과정에서 어도어에 대한 지분을 이 하이브가 80%, 민 전 대표 측이 20% 이렇게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와 미니지는 이 주주간 계약을 맺는데요. 주주간 계약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이 핵심은 풋콜 옵션입니다. 이 풋옵션은 이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의 지분 20%를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이 팔 수 있는 가격은 행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2개연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팔 수 있습니다. 이 풋옵션의 경우 어도어에 대한 성장에 대한 보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성격인데요. 근데 콜옵션은 그 반대입니다. 만약 민 전 대표가 서로 주주간 계약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이브가 이 민 전 대표의 주식 약 20%를 약 28억 원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28억 원의 민 전 대표 측이 투자한 원금 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실상 민 대표 입장에선 페널티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풋 콜옵션이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에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이브가 미니진에 대한 이 감사를 2024년 4월 22일에 착수를 합니다. 이 감사 이유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를 하고 있었고 유진스를 데리고 나와서 이 독립을 하려 했다, 이런 제보를 받아서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결국 이는 이제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거고, 이에 따라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7월 8일에 계약을 해지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하이브 측은 8월쯤에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죠. 아까 말한 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연히 경영권 찬탈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유진스를 빼서 데리고 나와서 독립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주주간 계약 해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자신은 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2024년 11월 20일 이렇게 미니진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이 풋옵션의 가격은 2024년 11월에 행사를 했으니 2022년, 2023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 그러니까 한 약 260억 원에 대한 이 금액을 하이브가 지급해야 된다라면서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풋 콜옵션의 행사 여부의 핵심은 결국 주주간 계약의 해지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이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하이브 측은 콜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거고, 이와 함께 이 주주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라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번 재판 역시 해지 사유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근거를 내세웠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이 하이브가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미니진과 그 측근과 나눈 이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 증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 증거 부분은 하이브 측의 주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와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 해지에 대한 사유, 근거를 대는 건 하이브 측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카톡 대화 내용이죠. 이날 재판에선 민희진 측의 요청으로 카톡 내용이 세부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공개 재판에서. 물론 이날 공개 재판에서 공개가 되지 않을 뿐이지 재판부에 이 서면으로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내용을. 다만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만 보면 예를 들어 뭐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 라든가 뭐 어두워를 빈껍데기로 만든다 뭐 등도 뭐 더 나아가 예전에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들, 작년 3월 감사 직전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을 앞세워서 뭐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 뭐 이에 대한 세세한 지시를 민 전 대표가 내렸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증거로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된 행위가 결국 뉴진스 빼가기를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었고, 이는 곧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시킨 것이므로 주주간 계약 해지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에 대한 수집 자체 역시 정당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라는 게 하이브 측의 입장인데요. 카톡 내용의 상당 부분을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서 확보했고, 또 A 어도어 부대표가 지난 4월 감사를 받던 당시 본인한테, 그러니까 A 부대표한테 직접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서명을 받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A 부대표가 약 보름 뒤에, 그러니까 그 동의 사인을 하고 약 보름 뒤에 동의 철회 통지문을 보내긴 했지만, 이 철회 동의서를 작성한 것부터 철회 이전까지, 통보를 한 이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 획득한 증거는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하이브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카톡 증거 수집이 정당하게 이뤄졌고, 그 정당하게 이뤄진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뉴진스 빼가기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는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므로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해지와 콜옵션 행사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민희진 측이 바라보는 이 증거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강하게 피력을 합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이브 측이 어떤 카톡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는지에 대한 대화 내용들은 이제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대화 내용들이 증거로 제출됐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마 제출된 증거 일부는 어도어 설립 이전에 민 전 대표의 카톡 대화 내용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어도어에 재직했을 때 이제 나눈 카톡 대화 역시 제출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민 전 대표 측이 재판에서 주장을 하기를 작년 5월 가처분 때 공개된 카톡 대화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증거들이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제 제출이 된 거죠. 당시 가처분에서 공개된 카톡 대화 내용들이 이제 뭐 아까 말한 사적 대화 내용들이라든지 뭐 설립 이전에 뭐 무속인과 나눴던 카톡 대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도어 설립 이전에 제출됐을 카톡의 경우 주주간 계약과는 완전히 무관한 대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주간 계약 체결 시점은 어도어 설립 과정에 있었던 일이니까 하이브 시절에 뭐 나눈 카톡 대화 내용들, 그 증거에 대한 제출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증거 확보 과정 역시 위법하다는 건데요. 하이브가 당시 받았던 동의서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로 옮기면서 동의서에 대한 효력도 사라졌고, 어도어에선 이러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어도어 설립 전 나눈 카톡 대화 내용들은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증거로서도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A 부대표가 처음에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확보한 카톡 내용은 이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용 동의 철회를 했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면서 하이브 측 주장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 짜깁기에 대한 주장입니다. 증거로서 제출된 카톡 대화는 일부분 잘라서 그러니까 짜깁기가 된 내용인 것이고, 전체 대화 내용의 맥락을 보면 경영권 찬탈, 뉴진스 빼가기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저희는 짜깁기가 된 것인지, 됐다면 얼마나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게 이날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이 짜깁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서면으로 반박을 했거나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좀 향후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엔 이 카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양측 모두 유불리하게 굉장히 그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일일이 이것을 증거로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뭐 재판에서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요. 판결이 나올 때 이 판결문을 통해서 양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좀 판단을 하긴 좀 어렵고, 그래서 제3자 변호사들한테 좀 좀 카톡 대화 내용들이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물어봤는데, 민사 재판의 경우 증거 능력이 이게 넓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제 중론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사 재판의 경우 증거 수집이 위법함에도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 그러니까 증거 능력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김수희 변호사는 형사법과 달리 민사법에는 위법 증거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에 대한 규명에 조금 초점이 좀 민사 재판은 좀 중요한데, 그러므로 이제 증거 채택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다른 이제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박영윤 K1 챔버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변호사의 경우 우선 민사 재판의 경우 감청과 같은 이제 통신 비밀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한 굉장히 넓게 증거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거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민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이 짜깁기에 대한 내용이 정말 사실이고 그 짜깁기가 이제 왜곡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재판부가 그거를 인정하고 증거로서 채택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거로서 채택되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 전 대표 측이 서면을 통해 얼마나 이 대화 내용이 짜깁기였는지 반박을 잘 한다면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먼저 짚은 뒤 그 다음에는 하이브 측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시간순 나열을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 7월 8일에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죠.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은 이 해지를 통보하는 시점인 7월 8일에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야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해지를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했다는 건 7월 8일 이전에 그 주주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날 해지를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했다는 건 7월 8일 이전에 현재 하이브 측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유진스 빼가기에 대한 행위가 결과나 혹은 그 정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유진스 빼가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더러 유진스가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언급 역시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유진스가 전속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액션 자체가 없었으므로 해지 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오히려 2차 기자회견에서 뭔가 이제 미니진 측이 하이브 측에 화해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5월에는 앨범 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6월에는 또 일본 진출을 하면서 도쿄돔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에 저해한 일을 한 것이냐, 이걸 보면은 결코 주주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미니진 측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2024년 3월에 유진스 부모님들이 항의 메일을 이제 하이브 측에 보낸 게 유진스의 빼가기의 시작이다라는 이제 하이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합니다. 이 항의 메일을 보낸 게 우선 부모님들의 요구였고, 타 레이블 걸그룹의 표절 이슈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항의 차원의 메일을 보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항의 메일을 보낸 게 유진스 독립을 위한, 그러니까 유진스 빼가기를 위한 첫 출발점이라면 시정 조치를 메일을 보내면 하이브가 감사를 할 거고, 감사를 하면 해임을 할 거고, 해임을 하면은 주주간 계약을 해지를 할 거고, 이러면 유진스를 끌고 나와야지에 대한 이제 이런 거를 모두 이런 거를 다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다는 건데, 이 수많은 기간 동안, 이 긴 기간 동안 수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하나하나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미니진 측의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유진스의 항의 메일이 이 전속계약 해지의 시작점이다, 시발점이다 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미니진 측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한 주주간 계약 해지 시점, 그러니까 7월 8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이브 측의 주장을 들으면 또 이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측의 경우 이 초록색 시점으로 봐선 안 되고, 하이브 측은 하나의 이제 쭉 스트레이트한 일련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 이제 하이브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살표를 보면 이 처음부터 11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유진스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를 하나의 일련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유진스가 그러니까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시점 이 7월 8일 이후이긴 맞다. 하이브 측 역시 이를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이제 28일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일련의 사건으로 봐야 되고, 이게 3월부터 유진스 빼가기에 단계적으로 시작해가지고 11월 해지 선언까지 이르는 거다. 민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라면 주주간 계약 해지 시점이 발생하려면은 결국 유진스가 결과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 선언을 하는 이 11월에 대해서야 이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미 유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면은 이게 뭐가 이게 그 구속력이 있느냐, 계약에 있어서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유진스를 잃고 주주간 계약을 해지를 하는 건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이 시점에 대한 다른 변호사의 좀 의견도 좀 물어봤는데요. 안희철 DLG 변호사는 이 계약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에 해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이브 미니진 주주간 계약도 계약을 해지한 시점 이전에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행 5월 가처분에서 민 전 대표 측이 배임에 대한 이슈가 없다고 일종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점 부분에서는 민 전 대표 측이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안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네, 오늘은 이 풋옵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 지금 재판 1심 재판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다음 기일이 9월 11일이고요. 증인 채택도 증인 이슈들도 있고 PT 그다음에 앞으로 다음 변론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갈 재판으로 보입니다. 저희 좀 이슈체크에서도 이 좀 중요한 재판 이슈들이 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